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에게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 방면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앵커리포트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부활주일 하루 전날이자 장애인의 날인 이달 20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지역 노숙인들과 함께 자장면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부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최악의 산불이 강원도 일대를 덮쳤습니다. 이 불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백 채의 가옥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국교회는 즉시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단을 파견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현장을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불이 휩쓸고 지나간 고성군 토성면 일대는 불이 완전히 진압됐다는 발표에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곳곳이 나무와 건물을 태운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고 다시 발효된 강풍주의보로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부터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원암 감리교회는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격호 담임 전도사는 아직도 화재 당시의 모습이 떠올라 괴롭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로 전소된 한 성도의 가옥입니다. 당시 강한 바람으로 지붕 전체가 밀려 내려앉았고 이곳은 부엌으로 사용된 공간이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 옆으로 또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최근 스프링쿨러를 설치했지만 화마 앞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워낙 바람이 세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밑에 가랑이 파리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이게 몇십 년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타오는 바람에 집에서 신고 나온 신발하고 뭐 가재도구 가져가 들어갈 새도 없고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한국교회는 교단과 기관별로 긴급 구호단을 꾸려 피해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전소 사실을 전해 듣고 전명구 감독회장은 직접 피해 교회를 방문하고 위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산불 피해 다음 날 이재민들이 모인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교단과 연합기관들은 소속 교회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속속 성명을 발표해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이 세 가정이 전소되고 또 여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곳에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서 직접 진행되기 어렵지만 교인들 마음 모이면 이곳에 집들을 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와서 봉사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이곳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지원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좌절보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 성주 방면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교의 불법 매각을 막기 위한 투쟁 지휘소를 설치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학교가 타종교에 매각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김광태 이사장에게 공식 질의했으나 이사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며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임이사 4명이 대순진리회 성주회에 속한 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 운영권이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건학 이념이 다른 타종교에 학교 운영권을 넘기는 이면에는 불법적인 뒷거래가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김광태 이사장과 이사회에 불법 매각 중단과 사퇴, 교육부의 법인 감사, 대학 자금 출처 수사 착수를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제3의 성이란 새로운 성별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 정체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현행법상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하는 인권위 결정에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진정서 양식입니다. 성별란에 보면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4가지 성별 중에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새로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엔 4가지 성별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진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에 이처럼 성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건 인권위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인권위가 법적 근거 없이 내린 것이란 지적이 거셉니다. 보통 이제 우리 헌법 학계에서라든지 또 헌재에서 남성 여성을 전제로 했는데 제3의 성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그런 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결정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문제는 제3의 성이란 성 정체성에 대해 의학적, 생물학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트랜스젠더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그게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 뒤엔 남성, 여성에 속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재할 수 있는 새로운 진정서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겐 개념조차도 생소한 제3의 성을 국가기관이 공인하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을 잡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입니다. 하지만 골목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당시 이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에 20대 이상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제천 화재 사고는 충격적인 피해를 준 대형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후 당국은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처분해도 소방차 운전자 등이 피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고 화재 현장으로 진입하는 훈련을 지난주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긁히고 부서져도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량이라도 주정차 구역이 아니거나 소방차 우선 진입로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들이받고 지나가게 됩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과거엔 전화 연락을 해서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훈련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로 처분하고서라도 신속하게 현장에 진입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을 무조건 적용하기엔 곤란한 점이 있다고 현장 소방관들이 토로한 건데요. 실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어렵고 혹시 오인했을 경우엔 보상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만 해도 보상에 배정된 예산은 1,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손실 보상 규정이 생겼지만 그 이후에도 강제 처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 규정, 법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시민의식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부활주일 하루 전날이자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내 주변 5km 반경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걷기 대회를 기획한 사단법인 NCM에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회 당일 오전 8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결해 전쟁 기념관까지 걸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성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엔 장애인과 탈북 청소년, 다문화 가정 자녀, 노숙인 등도 참여해 이웃사랑과 나눔,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할 계획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자장면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지역교회들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엔 6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한 부곡교회 김종후 목사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특별한 날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이웃들이 회복과 부활의 신앙으로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이후 식사 자리에선 6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자장면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침례교회 도은남 목사는 아픔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웃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무상교육 단계의 첫 번째 조치로 내년엔 2, 3학년, 내후년부터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정 문제는 교육청이 중앙정부와 분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19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에 대해 북한이 현실성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 보수 세력의 압력에 겁을 먹고 기가 눌린 남측 당국의 줏대 없는 처사 때문에 북남 관계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며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시행계획엔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 원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엔 13만 원의 범칙금을, 10인승 이하 승용차엔 12만 원의 범칙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방송인 하일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9일 새벽 유치장에 입감된 하일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 씨는 최근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는 지난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 최초의 여성 이발사 이덕훈 씨가 운영하는 61년 전통의 새 이용원을 비롯해 보존 가치가 큰 소규모 점포 50곳을 추억 담긴 가게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새 이용원과 함께 선정된 가게는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전문점과 46년 전통의 사진점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정 가게에 최대 200만 원의 홍보비와 1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리고 세대 간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적극 대처한 정부와 소방청,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기공협은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소방청, 소방관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월남 파병 55주년을 맞아 파병 장병들에 대한 희생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교회는 5월 중 베트남 나트랑 지역 등 주요 격전지를 돌아보고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하나님 앞에선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단 성서의 가르침이 100년 전 우리 민족사에서 실현된 것이 감격적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감신대에서 기념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선 감리회 선교사 과정과 NGO 활동가 교육을 이수한 청년을 평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또 고난 함께가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며 양심수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책 출판 발표회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